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4월 10일 목요일 데일리 고발 뉴스입니다. 70년대 대중음악의 메카였던 쉘브르의 윤형주, 송창식, 김세환, 이장희, 그리고 조영남 씨 등 5분이 모두 모여 참 오랜만에 무반주로 화음을 마쳤습니다. 고발 뉴스가 단독으로 촬영을 했는데요. 조영남 씨의 고희연에서 이루어진 이 즉흥 연주 실황을 뉴스 말미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어제 새 예비 후보자들의 첫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의 백미는 단연 친박 OX 퀴즈였다는 반응입니다. 그동안 박심 의혹을 받았던 김황식 전 총리, 친박이 아니다라고 답했는데요. 오히려 박심을 비판했던 정몽준 의원은 도리어 친박임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후 온라인상에서는 이 시정은 뒷전이고 친박 경쟁만 벌였다라는 관전평들이 이어졌는데요.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도 한마디 거들었네요. 재미, 시민, 정책, 행복 이렇게 4가지 없는 토론회였다고 말입니다.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 오늘도 당당하게 출발합니다. 포레일이 오늘부로 철도 민영화 저지 총파업에 참여한 직원들에 대해 대규모 전환 배치를 강행했습니다.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제죠. 노조원 2명이 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했고 노조 간부 80여 명도 서울역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사측은 전환 배치 과정에서 이 취업 규칙까지 어긴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측이 제2차 철도 파업을 유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웃어도 웃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 종사자들, 이른바 감정 노동자들이 늘상 입에 달고 사는 말입니다. 여러 조사 결과를 통해 이미 감정 노동자들의 정신 건강 상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고객 만족이라는 미명하에 이 감정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는 감정 노동자들, 오늘 거리로 나왔습니다. 감정 노동자 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I know that your legislation only applies to the battered and injured bodies. It does not refer or recognize the injury done to our minds and sense of well-being from the stresses and strains of working in the services economy. It is time the condition of emotional labor was recognized.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의 무분별한 사진, 영상 체증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불법 내지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이 아닌데도 자의적 판단으로 상황을 확대 해석해 무차별적 체증을 벌여왔었는데요. 인권위가 이번에 경찰의 체증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한 겁니다. 시민사회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는데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정민영 변호사입니다. 체증 자료들을 관리하는 절차에 외부인이 참여하도록 하는 그 권고안에 대해서는 좀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경찰이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경찰이 체증 관행들을 보면 이게 잘 지켜질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고, 좀 뭐 비밀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해서 외부인을 참여시키는 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이 체증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시민사회단체들도 뭐 이제 위법한 체증에 대해서 뭐 책임을 묻고 뭐 고발하고 이런 절차들을 아마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권 4대 국정과제로 문화 융성을 강조하면서 인문 예체능 관련 학과는 취업률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학에서는 취업률이 저조한 예술계열 학과를 중심으로 폐지와 통폐합 등 구조조정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서일대학교도 그중 하나인데요. 오늘 서울대 문예창작과 학생들은 이 학교가 일방적으로 과 폐지를 결정했다며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학교 측의 일방적인 이런 통보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학교의 주인은 학생들인데 학생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일반적으로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 자체에 저는 이제 분노를
금하지 못했어요. 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졸업을 하시면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이외에 뭐 방송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제 그런 분들은 전혀 4대 보험이 안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취업률에 해당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 차원에서도 그 예술 또는 이제 인문 계열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리핀에서 유학 중이던 여대생이 납치된 지 한 달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이 피살된 건 올해 들어 벌써 4번째입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한국인이 많은 마닐라 한복판에서 납치 사례가 벌어졌는데도 이 필리핀 안전을 이유로 언론 입단속하기에 바빴는데요. 더구나 현지 교민과 관광객들에게는 이 한 달간 아무런 주의 조치를 하지 않아 외교부의 재외국민 보호 조치가 소홀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뉴스였습니다. 종이신문이 쇠퇴하면서 워싱턴 포스트 등 쟁쟁하던 세계 언론사들이 매각되고 있죠. 이 흔들리는 언론 시장에 저널리즘보다 정치를 택한 이들이 있습니다. 조중동,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수상한 동행에 나섰다는데요. 국민 리포터 오주르드 씨가 뉴스 보수화에 나선 이들의 구태를 고발합니다. 포털이 뉴스 시장의 최강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종이신문 이용시간은 평균 12분, 인터넷 이용시간이 10%, 인터넷 뉴스를 보는 시간의 30%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추락하던 조중동, 이명박 정부가 종합편성 채널을 허용해주며 활로를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설령 종편이 성공한다 해도 조중동에게 포털은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포털이 지상파 뉴스를 추월할 거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포털을 손봐야겠다는 조중동의 시도는 2년 전부터 본격화됩니다. 조중동은 네이버를 향해 다각도 압력을 가하며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네이버에서 탈퇴하라고 연합뉴스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공권력도 동원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문제를 삼았지요. 결국 네이버는 조중동의 요구에 따릅니다. 조중동은 네이버를 무릎 꿇린 다음 한 식구를 만들려는 작업에 돌입합니다. 종편 요구에 의해 네이버의 자회사가 종편 3사 각 미디어랩에 34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아들, 딸 결혼시켜 사돈지간이 되는 것처럼 자회사끼리 손을 잡게 한 겁니다. 네이버가 조중동에게 특혜를 준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조중동 계열사를 모두 뉴스스탠드 회원사로 받아들여 형평성 논란에 휩싸입니다. 또 조선과 동아가 검색수 늘리기 위해 벌이는 검색 어뷰징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 결탁은 정치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형 보수신문과 세계의 채널, 여기에 검색 점유율 1위인 슈퍼가 포털이 결합할 경우 신문, 방송, 인터넷이 하나가 되는 공룡 미디어가 만들어집니다. 이들이 정치에 미칠 파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강경 보수 신문, 방송과 보수 성향 슈퍼 포털이 결합, 보수 진영 여론 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게 분명합니다. 종이신문만 보는 비율은 11%로 급속히 낮아지고 있지만 인터넷으로만 뉴스를 보는 비율은 43%로 급등하는 추세입니다. 조중동이 네이버를 활용한다면 종이신문 구독률 급감과 종편 부진에서 오는 충격을 메우고도 남을 겁니다. 젊은 층의 조중동 기피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 30대의 경우 10명 중 8명이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며 뉴스를 접하는 곳은 포털입니다. 포털에서는 10명 중 7명이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가 어딘지 확인하지 않고 뉴스를 봅니다. 조중동에게 분명 낭보입니다. 조중동과 네이버의 결합은 젊은층 보수화라는 수확물을 보수 진영에 선사할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를 앞세운 보수 여론 지배력 강화 전략, 성공할 경우 보수 정권 연장 가능성은 크게 높아질 겁니다. 진보 진영에는 이에 맞설 매체도 효과적인 전략도 그만한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발 리포트 오주리였습니다. 국정원 권 과장의 단기 기억 상실 소식에
어이없다라는 반응을 넘어 막장 드라마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답답한 우리 시대를 향해 촌철살인의 직설을 알려주고 계시는 서혜성 교수. 오늘은 망각으로 도망치는 정보기관을 향해 국가 권력은 기억을 유기할 자격이 없다고 준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3번 직설입니다. 1988년 유명한 강주청문회가 열렸을 때 발포와 관련한 선상에 있던 증인들의 증언은 후렴이 같았습니다. 기억이 잘 나질 않는다였습니다. 국민을 학살한 군대 지휘자나 명령여통에 있던 자들이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낮에 거리에서 시민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 정치적 반대자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예비검속으로 투옥시킨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죄 없는 보통 사람들을 재판은커녕 최소한의 형식적 절차조차 없이 사회정화위원회라는 일상적 인권 압살 기구를 통해 삼청교육대를 끌고 가고 학생들을 고문하고 또 살해하던 그 자들이 국민이 보는 TV 앞에서 잘못 어리숙한 표정으로 능청을 떨면서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이는 도리어 가장 생생히 그 순간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하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언설은 국민에게 망각을 강요하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망각으로서 명백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할수록 도리어 진실과 정의에서 그 망각은 기억으로 되살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증언과 다른 기록으로 이윽고 복원되어 갔습니다. 그들의 의도된 망각에서 국민이 느낀 것은 단지 못 볼 희극이 아니라 권력의 파렴치한 망각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망각의 지점에서 그들은 가장 반인륜적 행위를 자행했기에 공통 피해자인 국민의 상실감은 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치 초년생 노무현은 이 망각과 묵비권을 향해 전두환의 망실된 언행에 대해 명패를 집어던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12.12와 5.17이라는 두 번의 쿠데타와 강주학살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권력은 신군부라 부르는 군인들과 여기에 흡착한 관료 세력, 대대로 독재에 빌붙어 살아오던 정치인들, 또 새로 등장한 군인 권력자들의 입맛을 맞추고 박자를 맞추었던 언론인들이 독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집권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회적, 정치적 관계를 접어두더라도 그들은 이 사태를 애초부터 기획해서 진행하였기에 구상, 실행, 권력 사회화라는 과정이 뚜렷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망각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망각할 자유가 없음에도 망각을 엎조렸습니다. 권력이나 권력자의 망각은 국가의 책무를 개인의 망각을 통해 개별화하고 공적 기억인 역사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국가 권력기관은 사설 임무를 수행하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아닙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뜻하지 않게 변고가 생긴다 하더라도 단절되지 않고 임무를 지속하는 것이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회사에서도 상식입니다.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기구 핵심 관련자가 자살 기도 뒤 기억을 상실했다는 말은 진실 회피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합니다. 설령 기억을 완전히 잃었다 해도 그 사건은 사사로이 도모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증거 조작이라는 말 자체가 이 사건이 고도의 기획 과정을 거쳤음을 말해주는 것이자 기억 상실은 사태의 진실이 모종의 형태로 은폐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을 더 증폭시킬 따름입니다. 솔직히 막장 드라마의 한 대과 유사해서 쓴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무엇보다 그 자체로 기억의 집합소를 할 수 있는 정보기관은 기억을 유기할 자격도 기능조차도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참에 분명히 알아둬야 하는 것은 국가는 기억을 망각할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쓰는 곳에는 망각이 없어야 합니다. 국가나 권력자가 망각을 권리로 착각하는 곳에 기록의 진실은 물론 사회 정의는 멸실되고 맙니다. 이는 단지 간첩 증거 조작에 한정되는 일일 수 없습니다. 권력은 현재뿐 아니라 기억과 기록으로 감시, 비판, 평가받아야 마땅합니다. 3분 직설 머리에 전두환 신군부의 망각을 언급한 까닭은 권력의 의도적인 망실적 사고를 지적하자 한 데 있습니다. 이 망각이 친일 행위의 망각, 독재 행위의 망각과 뿌리가 다 있다는 점에서 한국 현대사의 망각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알아둬야 합니다. 망각하는 그 지점이 바로 유죄의 심장입니다. 3분 직설이었습니다. 끝으로 오프닝에서 약속드렸던 윤형주, 송창식, 김세환, 이장희 그리고 조영남 씨가 부른 인기 번안곡이죠. 우리들의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남 씨의 고이연에 초대받았던 이상호 기자가 이 뒤풀이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깜짝 촬영한 거랍니다. 음질이 썩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이라고 향기 흩날리던 날 교정에서 우리는 만났어. 어떠셨나요? 저도 영원히 잊지 못할, 잊히지 않는 아름다운 추억을 꼭 하나는 남겨야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아름다운 봄, 잠시나마 여유를 가져보시라고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독립군 고발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주말 촛불 취재 천막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ABC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비 때문에 이렇게 속썩이실 일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시다고 되어 있는데 수사에 방해가 쳤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삶이래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